하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재미없을까봐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엄마가 편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서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요. 이제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좀 주제로 다룰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아 내가 놓쳤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 개념 차가 뭔데? 이거요. 그래서 차를 문화적으로 보면 뭔데? 그다음에 차를 뭐 한마디로 뭐 당연히 철학도 포함하지만 뭐 철학적으로 보면 철학 문화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학술적으로 보면 차는 뭔데? 그다음에 이건 생활의 측면에서 보면 이건 차는 뭐야? 라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술적인 이야기, 학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얘를 하나의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그래서 사실 전 얼마 만에 인사하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몇 달 훨씬 지났지. 네, 어머 이거. 근데 사실 좀 제가 많이 이것 때문에 조금 마음의 짐이 있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그래도 꾸준히 왜 안 올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뭐 건너듣든 직접 듣든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었는데 근데 딱 일정 시기가 지나니까 제 스스로가 좀 너무 성실하지 못하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성실하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일로 이 부분에 좀 많이 성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인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박사과정 마지막 학기 4학기째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그리고 학술제도 계속 참여를 지금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왜 항상 사람이 이건 저만 그런가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정말 안 찍을 거냐? 안 찍으면 후후들을 네가 알아서 봐라. 그래서 그럴 거면 공부도 네 혼자 알아서 하고 막 이러라고 해서 또 다시 이제 협박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사실 엄마가 평소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유튜브를 가지고는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돌아왔는데 실제 저희가 원해서 돌아오기도 했고요. 당연히 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가고자 해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거를 차라리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뭐 제가 정해진 곳에서 강의를 한다라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호흡하면서 같이 계신 분들과 호흡을 하면서 하다 보면 제가 좀 덜 쑥스러운데 생각보다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서 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 좀 편하게 그냥 엄마랑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이어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상 속에선 제가 엄마랑 차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예전엔 다 흘려보냈는데 차라리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찍어서 이제 공유를 해보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잡고 할 때보다 그런 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 잡고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테니까 좀 재미있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드릴 이야기는 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차 자체에 관련된 건데 그 중에서도 범위를 조금 좁혀보자 그러면 차를 학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얘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당연히 뭐 제가 드리는 이야기 자체는 중국에 일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사정이라던가 뭐 이제 일본의 사정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딱 중국에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차라는 것 자체
이 차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차와 관련된 학과들도 존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각국에 요즘 차와 관련된 학과들이 존재하죠. 근데 학과가 존재하는 것과 이게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얘가 하나의 학문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탁기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중국에서는 이 차가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차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차쉐라고 얘기해서 차학이라고 하는 정식 카테고리가 있고 당연히 대학의 학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다 존재하고 뭐 별도의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분야만을 파고 있는 전문 교수들도 있고 그리고 그 연구진들도 있고 네, 끊임없이 사실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술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죠. 사실 또 중국에게 그만큼 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용어를 막 파헤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학술적인 측면이 되겠지만 사실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제껴두고. 근데 일단 이런 차학이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는 차학을 다룰 때 두 가지를 많이 다뤄요. 대부분은 약간 농대 쪽에서 좀 자연과학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또 아니면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얘를 인문학적 접근으로 얘를 문화 하나의 그냥 우수한 문화로 보고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가장 강해요. 가장 강하지만 사실 이 차학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중국에서도 그 저변을 좀 확대시키려고 하는 게 차학 안에는 인문학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인문학도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자연과학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고 우리가 좀 평소에 당연한데 간과하고 있었던 거 사회과학, 네, 경영학, 뭐 무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회과학 분야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산업 구조에 관련된 것들 당연히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술을 사실 문화라는 카테고리 아래다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예 예체능과 관련된 대학들이 또 따로 존재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차와 관련돼서 다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술 분야도 사실 띄워놓고서 볼 수 있고 이걸 학문적으로 다시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차라는 거 하나 안에 정말 많은 분야의 그런 학술적인 그런 연구진들이 붙어서 충분히 이거를 학술적으로 정말 접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의 이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얘가 그 가치 이 가치 측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그다음에 뭐 외교적 가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과 뭐 여러 가지들이 부합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학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2049년 신중국 설립 100주년을 이제 목표로 해서 뭘 하냐면 굉장히 이제 한마디로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 안에 뭐가 있냐면 쌍인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슈앙인류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인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쌍이라는 뜻인데 그게 쌍인류의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이 교육이 받쳐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인류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중국의 대학들이 인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류 대학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인류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한마디로 그 전문 분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과, 네 이런 것들이 또 인류가 돼야 된다. 학문 분야가 인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인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슈앙인류, 그러니까 쌍인류라고 부르면서 이 계획을 발표를 했고 2049년 그러니까 계획으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인가 16년도인가 그쯤 발표돼가지고는 지금 진짜 활발히 추진 중이고 이게 한번 인류로 선정이 된 거나 이런 대학들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심사를 하면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대학 이제 교육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가 차가 속해 있는 농대가 그리고 차와 관련된 차학이 지금 이 쌍인류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만큼 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도 다루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근데 사실 이런 학문적인 측면을 쭉 심기적으로 좀 뜯어놓고 보다 보면 직업에 관련돼서도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자연과학 분야, 근데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차를 난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내가 이 모든 분야를 섭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느 학문이나 자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과학을 기반에 두신 분들이 나는 인문학자라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인문학자면서 나는 AI 전문가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 분야에 집중해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거를 모두 다 알아야 내가 마치 차박사가 된 것 같은 네, 느낌을 준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차의 과학을 공부하신, 차와 관련된 것들 자연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종자 연구라던가, 그리고 얘네의 성분을 통해서 인류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산을 해내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것들이 직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이제 뭐 당연히 품종 개량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인문학 쪽에서는 이것들이 인간 삶에 있어서 얼마나 더 이 차라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게 인문학 쪽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뭐, 네, 그걸 통으로 전문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얘네를 다시 층위적으로 따져보면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야만을 파기에도 평생을 바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분야를, 각 분야를 생각하면서 좀 떠올랐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일단은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실제 제가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분한테. 그게 김종경 교수님. 네, 그때 사실 저는 중국에서도 성분학을 했지만 성균관대에서 제가 김종경 교수님한테 이제 배웠었죠. 네, 근데 그 김종경 교수님의 수업을 전 듣고서 되게 좀 새로웠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항상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은, 누군가의 강의를 듣다 보면 감탄하는 대목들이 어떤 거냐면 그거예요. 모든 지식들이 이제 내거화돼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쉬울 때, 그 전달력이 좋을 때 제가 되게 감명을 받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저렇게 간결하게, 세련되게, 그리고 정말 전달력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감탄하게 되는데, 그 감탄을 했던 분이 제가 김정경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너무 재밌게 하셨고, 차에 관련돼서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분의 강의를 아직도 잊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엄마도 김정경 교수님한테 배우셨죠? 그쵸? 그래서 두 모녀가 같이 제자예요. 네. 그리고 또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이거는 이제 차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제가 중국 뭐 정책 연구 때문에 막 이제 그때 한참 뭐 자료 찾을 게 있어서 논문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 정신없이 그때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자의 이름을 못 봤어요. 저자의 이름을 못 봤는데 그냥 논문 내용을 했는데, 이 논문 뭐지? 뭐 이렇게 잘 썼지? 이 누구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다가 중간에 다시 저자 쪽으로 가서 저자 이름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떡하니 박영환이라고 써 있는데, 순간 이것이 내가 아는 그분인가? 이분이 바로 내가 아는 그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밑에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니, 저는 박영환 교수님의 수업을, 차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었죠. 차와 관련된 수업을 성대에서 들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분이기도 했지만, 성대에서 제가 그때 듣고서도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재미있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차와 관련된 수업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뭐지? 너무 그 논문 자체는 차와 전혀 관련 없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구성 자체가, 이분은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뵙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짜 학자다, 정말 연구자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박영환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차와 관련된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되게 듣고 싶어진 거예요. 박영환 교수님이 명사 네, 그거 명사에서 뭐 차가 난다 이런 것도 짓고.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원래도 제가 되게 진짜 존경에 맞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연히 제가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 논문을 발견하고 또 거기서 오는 감동을 느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다시 한번 좀 찾아뵈서 이야기 좀 되게 많이 나눠보고 싶은 네,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 인문학 쪽은 그랬고 사실 근데 사회과학 쪽은 우리나라는 사회과학 분야를 제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김봉건 교수님도 지금 이제 네, 김봉건 교수님. 네. 그분도 정말 김봉건 교수님과의 그 나누었던 그때 제가 김봉건 교수님과 성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중용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막 그랬던 사실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의 눈빛과 그 부분에 사실은 진짜 그 삶의 깊이 막 이런 것들이 저를 진짜 많이 압도했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차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차계를 이렇게 바치고 계신 훌륭한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발전하고 있는 중인 거죠. 맞아. 네. 근데 일단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거죠. 중국은 그게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거고 우리는 아직 정부의 힘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개인의 그런 역량으로 이끌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차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올라왔지? 막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제가 학술적으로 이걸 접근하시는 분들, 학문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아직은 네, 아직 못 만났지만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되게 인정할 만한 경영자들은 저도 네, 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있죠. 와, 저분은 차와 관련된 정말 진정한 사업가, 멋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사실 예술 분야에 관련돼서는 제가 직접 만나뵌 분들은 저는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만나뵙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거기 김창배 선생님은 만났었죠. 네, 그때 그 김창배 선생님은 제가 직접 뵙고 그때도 역시 또 다른 감동을 느끼며 네, 맞아요. 그분은 확실히 제가 인상이 딱 남는 분이고 그림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그림을 중국 언니한테 선물을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요즘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항상 우선순위가 제가 지금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한 분씩 만나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말 다양하죠. 근데 중국도 인구 수도 그만큼 많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학이라는 학문을 떠받치고 있고 그걸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중국 국가가 나서서 그것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학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차학에서 파생된 차의 산업이라던가, 차의 과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차와 관련된 인문학이라던가, 차와 관련된 예술 분야, 이런 문화적인 측면들이 정말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다시 돌아오면, 지금 중국 현재 차학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차학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시자를 중국에서는 육으로 봐요. 네, 근데 차학의 창시자를 육으로 본다라는 건 사실 중국의 차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보는 이유는 차학이라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성격을 갖기 시작한 철학적 사상을 바탕에 두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를 차학의 범주에 넣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시대적으로는 약간 차학에서 조금 이제 중심점을 잡고 가고 있는 시대는 명시기예요. 명나라의 시기. 명나라가 사실 좀 약간 송나라의 그런 선비 문사의 모습들도 많이 이어받아온 시기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 그런 선비, 중국의 그런 문사들의 여러 가지 예술적인 것들이나 그래 정신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현대에 계승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학의 그 중심점을 명에다가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풀어가는 다예라던가 그리고 그런 거 관련된 스토리들이 거의 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저는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차와 관련된 차가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지루한가요? 네.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거든. 네, 그래서 차와 관련된 뭐 원론적인 이야기들도 좋지만 사실은 차를 마시면서 저는 이
진짜 근본적인 게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뭔데?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계속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하도록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편하게 하자. 편하게. 네. 밥을 먹든 차를 마시든.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 네. 고마워. 다음에 봬요. 再见. 고마워.